여러분의 구독, 좋아요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꼭 눌러주세요. 바로 시작할게요. 1장 금고 속 비밀. 여러분, 만약 당신의 남편이 당신 몰래 2, 3억 원을 빼돌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것도 당신이 아픈 시어머니 병원비로 써달라고 준 돈을 말이죠.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한 여자가 발견한 충격적인 진실과 그녀의 완벽한 복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정은경은 32살의 똑똑한 여성이었습니다. 명문대 경영학과를 졸업하고 대기업 재무팀에서 일하며 연봉 7천만 원을 받는 커리어 우먼이었죠. 키 167cm의 우아한 몸매에 지적인 인상을 주는 그녀는 누가 봐도 성공한 여성의 모습이었습니다. 은경에게는 결혼 3년 차인 남편 김태호가 있었습니다. 태호는 35살의 중소기업 대리로 평범한 직장인이었죠. 175cm의 보통 키에 약간 통통한 체형, 그리 잘생기지는 않았지만 성실해 보이는 인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의 결혼은 처음부터 불평등했습니다. 은경의 연봉이 태호보다 2배 가까이 높았고 집 계약금부터 혼수까지 대부분 은경이 부담했죠. 하지만 은경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이라면 그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문제는 태호의 어머니 박순자였습니다. 61살의 순자는 전형적인 며느리 괴롭히기의 달인이었죠. 키 158cm의 작은 체구지만 목소리만큼은 우렁차고 까다로운 성격의 소유자였습니다. 순자는 처음부터 은경을 탐탁지 않게 여겼습니다. 며느리가 자신보다 돈을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이 자존심에 상처가 되었던 거죠. 게다가 은경이 요리를 잘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틈만 나면 잔소리를 했습니다. 은경이 주말마다 시댁에 갈 때마다 순자의 구박은 계속되었습니다. 창거리 하나 제대로 못 만든다느니, 집안일을 대충 한다느니, 아들 뒷바라지를 제대로 못한다느니 하는 말들이 끊이지 않았죠. 태호는 그런 어머니의 모습을 보면서도 아내를 제대로 감싸주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이 2년 가까이 지속되던 중 순자에게 갑작스러운 병이 찾아왔습니다. 급성 간경화 진단을 받은 것이었죠. 의사는 즉시 수술이 필요하며 치료비가 상당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태호는 당황했습니다. 자신의 적금으로는 어머니의 수술비를 감당할 수 없었거든요. 결국 은경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은경은 시어머니와의 관계가 좋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흔쾌히 돈을 내주었습니다. 자신이 평생 모은 적금 2억 원과 주식을 정리해서 만든 1억 원, 총 2억 원을 태호에게 맡겼죠. 가족이라면 서로 도와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으로 끝났고 순자는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원에서 받은 영수증을 보니 실제 치료비는 8천만 원 정도였던 것이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어디로 간 것일까요? 은경이 태호에게 물어봤을 때의 대답은 더욱 의심스러웠습니다. 후유증 치료를 위해 좋은 약을 써야 한다느니, 회복에 도움되는 보양식을 사야 한다느니 하는 애매한 답변만 반복했습니다. 의심이 든 은경은 몰래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태호의 통장 내역을 확인해 보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수술 다음 날 1억 원이 모르는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있었던 것이죠. 더 충격적인 것은 그 계좌의 소유주였습니다. 바로 태호의 직장 동료인 이소영이라는 여자였습니다. 28살의 소영은 태호와 같은 부서에서 일하는 후배였죠. 키 160cm의 아담한 체구에 애교 많은 목소리,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전형적인 귀여운 스타일이었습니다. 은경은 더 깊이 파고 들어갔습니다. 사설 탐정을 고용해서 태호와 소영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두 사람이 1년 전부터
불륜 관계를 맺고 있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소영이 임신 중이라는 사실이었죠. 태호는 시어머니 수술비라는 명목으로 받은 돈으로 소영의 전셋집을 마련해주고 임신 출산 비용까지 준비해준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아내가 평생 모은 돈으로 불륜녀와의 보금자리를 만들어준 셈이었죠. 은경의 분노는 하늘을 찔렀습니다. 믿었던 남편이 자신을 이용해서 다른 여자와의 미래를 준비하고 있었다니요. 하지만 은경은 감정에 휩쓸리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그녀는 치밀한 복수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은경은 평소와 다름없이 행동했습니다. 태호에게 아무것도 모르는 척하면서 증거를 수집했죠. 소영과의 만남 장소, 시간, 주고받은 돈의 흐름까지 모든 것을 기록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태호가 출장을 간다며 집을 비운 사이 은경은 집안을 뒤졌습니다. 태호의 서재에 있는 금고를 열어보니 더욱 놀라운 것들이 나왔습니다. 소영과 찍은 사진들, 임신 확인서, 그리고 소영 명의로 된 아파트 계약서까지 있었던 것이죠. 계약서를 자세히 보니 아파트 가격이 정확히 1억 2천만 원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수술비로 받은 돈에서 실제 치료비를 뺀 나머지 금액과 정확히 일치했죠. 태호는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아내의 돈을 빼돌린 것이었습니다. 은경은 그 순간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왜 태호가 시어머니 수술 때 그렇게 급하게 큰 돈을 요구했는지, 왜 치료비 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는지 모든 것이 명확해졌죠. 더욱 가관인 것은 소영이 회사에서 은경에게 보여준 태도였습니다. 가끔 업무상 마주칠 때마다 소영은 일부러 친근하게 굴면서 은경의 결혼 생활에 대해 물어보곤 했습니다. 남편분이 정말 착하시겠어요. 부럽다는 말을 하면서 말이죠. 지금 생각해보니 그 모든 것이 은경을 조롱하는 것이었습니다. 은경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성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습니다. 똑똑한 그녀답게 완벽한 복수를 위해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3장 진실의 폭탄. 은경의 복수 계획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날이 다가왔습니다. 모든 증거를 완벽하게 수집한 은경은 이제 태호와 소영, 그리고 시어머니 순자에게 진실을 폭로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진실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훨씬 더 치밀하고 잔인한 것이었죠. 먼저 은경은 태호의 회사 동료들에게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태호와 친하게 지내던 과장 김민수를 점심 식사에 초대한 것이죠. 민수는 41살의 베테랑 직장인으로 회사 내 소문에 밝기로 유명했습니다. 식사 자리에서 은경은 교묘하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요즘 태호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것 같다며 혹시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는지 물어본 것이죠. 민수는 별다른 의심 없이 최근 태호가 후배 직원과 자주 어울리고 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그 후배가 바로 소영이라는 것을 확인한 은경은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소영이 최근 갑자기 좋은 아파트로 이사를 갔다는 소문, 임신 중인데도 여유로운 생활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들을 하나씩 수집했죠. 민수는 무심코 중요한 정보를 하나 더 제공했습니다. 소영이 동료들에게 곧 결혼 발표를 할 거라고 말하고 다닌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남자친구의 정체는 비밀이라며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는다고 했죠. 은경은 이 정보를 듣고 소영의 계획을 완전히 파악했습니다. 소영은 태호가 이혼을 하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태호를 압박해서 이혼을 하도록 만들 계획이었을지도 모르죠. 그 추측이 맞다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며칠 후 태호가 은경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낸 것입니다.
요즘 서로 바빠서 대화할 시간이 부족하다며 잠시 떨어져서 생각할 시간을 갖는 게 어떻겠냐고 제안했죠. 은경은 속으로는 비웃으면서도 겉으로는 당황한 척했습니다. 갑자기 무슨 말이냐며 혹시 자신이 잘못한 게 있는지 물어봤죠. 태호는 그런 게 아니라며 얼버무렸지만 은경은 그의 진짜 의도를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태호는 분가를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와 함께 살았는데 이제 독립해서 살아보자는 것이었죠. 은경은 일단 그 제안에 동의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이것이 태호의 본격적인 이탈 준비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분가 준비를 하면서 은경은 더욱 치밀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새 집을 구하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태호와 소영의 동선을 더욱 면밀히 감시했죠. 사설 탐정을 통해 두 사람의 만남이 더욱 빈번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특히 충격적인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 태호가 소영을 산부인과에 데려가서 정기검진을 받게 하고 함께 태교용품을 사러 다니는 모습이었죠. 마치 진짜 남편처럼 행동하는 태호의 모습을 본 은경은 분노를 넘어 차라리 가소로웠습니다. 더욱 가관인 것은 태호가 집에서 보여준 연기였습니다. 새 집을 구한다며 부동산을 알아보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소영과 만날 핑계를 만들고 있었던 것이죠. 은경에게는 아직 마음에 드는 집을 찾지 못했다고 거짓말을 하면서 말입니다. 한편 시어머니 순자는 갑자기 달라진 며느리의 모습에 완전히 마음을 열었습니다. 은경이 가져다 주는 보양식을 먹으며 건강이 많이 좋아졌다고 고마워했죠. 심지어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며느리가 얼마나 효성스러운지 자랑하고 다녔습니다. 순자는 은경에게 고마운 마음을 표현하고 싶다며 자신이 아끼던 금반지를 선물로 주기도 했습니다. 시할머니로부터 물려받은 귀중한 반지라며 며느리에게 전해주고 싶다고 했죠. 은경은 그 반지를 받으면서 곧 순자가 받을 충격을 생각하니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드디어 은경이 준비한 진실 폭로의 날이 다가왔습니다. 일요일 오후 은경은 온 가족이 모이는 시간을 만들었습니다. 순자와 태호 그리고 자신까지 3명이 함께 저녁 식사를 하자고 제안한 것이죠. 순자는 며느리가 직접 요리한다니까 기뻐했습니다. 태호는 약간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였지만 어머니 앞에서 거절할 수는 없었죠. 은경은 정성껏 음식을 준비했습니다. 마지막 가족 식사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으로 말이죠. 식사가 한창 진행될 때 은경은 자연스럽게 화제를 돌렸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하자고 제안한 것이죠. 태호는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순자는 관심을 보였습니다. 은경은 먼저 시어머니께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습니다. 수술 후 건강을 회복해 주셔서 정말 다행이라고 그때 치료비가 많이 들었지만 가족이니까 당연한 일이었다고 말했죠. 순자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때 정말 고마웠다고 대답했습니다. 며느리가 흔쾌히 도와줘서 큰 수술을 무사히 받을 수 있었다고 했죠. 그때 은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니, 그런데 혹시 그때 치료비가 정확히 얼마나 들었는지 기억하세요? 순자는 잠시 생각하더니 8천만 원 정도였던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은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태호를 바라봤습니다. 맞아요. 실제 치료비는 8천만 원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드린 돈은 2억 원이었죠. 나머지 1억 2천만 원은 어디에 쓰셨나요? 태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졌습니다. 순자도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한 기색을 보였죠. 태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그게 후유증 치료비랑 보양식 비용이었어. 은경은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영수증을 보여주실 수 있나요? 1억 2천만 원어치 말이에요.
태호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순자는 두 사람 사이에 이상한 기류를 감지하고 불안해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은경이 준비해온 서류 뭉치를 테이블 위에 올렸습니다. 사장 무너지는 거짓말. 은경이 테이블 위에 올린 서류 뭉치를 보는 순간 태호의 얼굴은 완전히 하얗게 질렸습니다. 순자는 무슨 일인지 모른 채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고 있었죠. 은경은 침착하게 서류들을 하나씩 펼쳐놓기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서류는 태호의 통장 거래 내역이었습니다. 시어머니 수술 다음 날 1억 원이 이소영 명의의 계좌로 이체된 기록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죠. 은경은 그 부분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수술 후 바로 다음 날이에요. 1억 원이 이소영이라는 분에게 보내졌네요. 혹시 이분이 의사 선생님인가요? 태호는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순자는 이소영이라는 이름을 처음 듣는다는 표정을 지었죠. 태호가 대답하지 않자 은경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습니다. 소영 명의의 아파트 매매 계약서였습니다. 계약 금액이 정확히 1억 2천만 원으로 표시되어 있었고 계약 일자는 시어머니 수술 일주일 후였습니다. 은경은 그 서류를 순자 앞으로 밀어냈습니다. 어머님, 이 여자분이 새 아파트를 사셨대요.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네요. 우연의 일치일까요? 순자는 서류를 들여다보며 점점 상황을 파악하기 시작했습니다.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뭔가 심상치 않다는 것은 느꼈죠. 태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변명을 늘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아니야, 미선아. 그건 회사 일로 도와준 거고. 은경은 태호의 말을 자르며 세 번째 증거를 꺼냈습니다. 사설 탐정이 찍은 사진들이었습니다. 태호가 소영과 함께 산부인과에 가는 모습, 아파트에서 함께 나오는 모습, 소영의 배를 쓰다듬으며 웃고 있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선명하게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들을 본 순자의 얼굴이 일그러지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다른 여자와 이런 친밀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았죠. 더욱이 그 여자가 임신까지 했다는 것을 알게 되자 순자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태호야, 이게 뭐야? 이 여자가 누구야? 순자의 떨리는 목소리에 태호는 더듬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이건 오해예요. 하지만 은경은 마지막 결정타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와 소영이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용을 출력한 것이었죠. 통신업체를 통해 정식으로 발급받은 문자였기 때문에 법적 효력도 있었습니다. 메시지 내용들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소영이 태호에게 보낸 메시지에는 빨리 이혼하고 자신과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었죠. 태호의 답장에는 곧 모든 것을 정리하겠다는 약속이 적혀 있었습니다. 더욱 가관인 메시지도 있었습니다. 소영이 은경을 비웃으며 언제까지 그 여자를 속일 거냐고 묻는 내용. 태호가 은경을 이용해서 돈을 빼내는 것이 너무 쉽다고 자랑하는 내용까지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났습니다. 순자는 메시지를 읽으며 분노로 온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아들이 며느리를 이렇게 속이고 있었다는 사실에 분노했고 더욱이 자신의 수술비를 핑계로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에 치를 떨었죠. 태호야,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미선이가 얼마나 정성껏 우리를 돌봐줬는데. 순자의 호통에 태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변명을 늘어놓으려 했죠. 어머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소영이가 임신을 했는데. 그 말을 들은 순자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며느리 앞에서 다른 여자의 임신 이야기를 하는 아들의 뻔뻔함에 기가 막혔던 것이죠. 은경은 이 모든 광경을 조용히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진행되고 있었죠.
하지만 마지막 카드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은경은 핸드폰을 꺼내어 어디론가 전화를 걸었습니다. 잠시 후 초인종이 울렸고 은경이 문을 열러 나갔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인물과 함께 돌아왔죠. 바로 이소영이었습니다. 임신으로 불러온 배를 한 손으로 받치며 나타난 소영을 본 태호와 순자는 경악했습니다. 은경이 언제 소영을 불렀는지 알 수 없었거든요. 소영은 처음에는 상황을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태호의 아내라는 사람이 갑자기 연락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으니 집으로 와달라고 했는데 막상 와보니 태호와 나이 든 여자가 함께 있었던 것이죠. 안녕하세요. 혹시 저를 찾으신 이유가? 소영이 말을 마치기도 전에 순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며느리의 남편을 유혹한 여자를 직접 본 순자는 분노를 억제할 수 없었죠. 내가 그 여자구나. 남의 남편을 깨어낸 년이. 순자의 분노에 찬 목소리에 소영은 당황했습니다. 하지만 곧 상황을 파악하고는 오히려 당당한 모습을 보였죠. 뭔 소리예요? 저는 태호 오빠와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이예요. 오히려 당신들이 우리를 방해하는 거잖아요. 소영의 뻔뻔한 대답에 순자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은경은 그런 모습을 보며 속으로 쾌감을 느꼈죠. 자신이 계획한 대로 모든 것이 완벽하게 진행되고 있었으니까요. 태호는 소영에게 왜 여기 왔냐며 나가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소영은 오히려 태호에게 실망했다는 표정을 지었죠. 오빠 언제까지 이러실 거예요? 저는 이미 아이도 가졌는데 계속 이렇게 숨어 다닐 건가요? 그 순간 은경이 조용히 입을 열었습니다. 소영 씨, 제가 당신을 부른 이유는 따로 있어요. 이제 모든 진실이 밝혀졌으니까 정리할 것들을 정리해야죠. 은경의 차분한 목소리에 모든 사람의 시선이 집중되었습니다. 태호는 불안한 표정을 지었고 소영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는 얼굴이었죠. 먼저 태호 씨, 당신이 제 돈으로 소영 씨에게 사준 아파트부터 이야기해 볼까요? 오장 완벽한 복수? 은경의 말에 소영의 얼굴이 순간 굳어졌습니다.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가 태호 아내의 돈으로 마련된 것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게 된 것이죠. 태호는 소영에게 그 사실을 숨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잠깐, 무슨 소리예요? 태호 오빠가 제 아파트를 사준 건 오빠 돈으로 한 거라고 했는데요. 소영의 당황한 목소리에 은경은 냉소적인 미소를 지었습니다. 태호는 식은땀을 흘리며 소영을 말리려 했지만 이미 늦었죠. 소영 씨, 당신이 살고 있는 신월동 아파트 203호, 매매 가격 1억 2천만 원. 이 돈의 출처가 바로 시어머니 수술비 명목으로 제가 태호에게 준 돈이에요. 은경은 아파트 계약서와 태호의 통장 거래 내역을 소영 앞에 나란히 놓았습니다. 일자와 금액이 정확히 일치하는 것을 본 소영은 말문이 막혔죠. 더욱 충격적인 사실은 그 다음에 밝혀졌습니다. 은경이 준비한 또 다른 서류에는 소영의 과거 이력이 적혀 있었습니다. 소영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죠. 소영 씨는 지난 3년간 2명의 유부남과 관계를 맺으며 총 4억 원 상당의 재산을 편취했네요. 첫 번째는 강남의 한 의사 선생님, 두 번째는 대기업 부장님. 모두 기혼자였고 모두 임신을 빌미로 돈을 받아냈어요. 은경이 펼쳐놓은 자료에는 소영의 과거 행적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사설 탐정을 통해 알아낸 정보였죠. 소영은 전문적으로 유부남들을 타겟으로 삼아 돈을 뜯어내는 일을 해왔던 것입니다. 특히 충격적인 것은 소영의 임신 방법이었습니다. 그녀는 의도적으로 피임을 하지 않거나 피임약을 몰래 끊는 방식으로 임신을 유도했던 것이죠. 그리고 임신이라는 카드를 이용해 남자들을 압박했습니다. 태호는 이 모든 사실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자신이 진짜 사랑한다고 생각했던 소영이 처음부터 자신을 이용한 것이었다는 걸 깨달은 것이죠. 소영아, 이게 정말이야? 너가 처음부터 나를 이용한 거였어? 소영은 잠시 당황했지만 곧 뻔뻔한 모습을 되찾았습니다. 오히려 태호에게 화를 내기 시작했죠.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오빠도 저를 이용한 거잖아요. 아내한테 거짓말하면서 저랑 만났으면서 지금 와서 피해자인 척 하지 마세요. 소영의 뻔뻔한 대답에 순자는 더욱 분노했습니다. 하지만 은경은 아직 마지막 카드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은경이 마지막으로 꺼낸 것은 녹음 파일이었습니다. 소영이 친구와 통화하며 태호를 어떻게 이용할 계획인지 상의하는 내용이 담긴 파일이었죠. 녹음기에서 흘러나오는 소영의 목소리는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태호 오빠는 정말 바보야. 아내 돈으로 내 아파트 사주면서도 자기가 대단한 줄 알고 있어. 임신했다고 하니까 완전 내 손바닥 안에서 놀아나더라고. 이번에는 얼마나 뜯어낼 생각이야? 최소 5억은 받아야지. 아이 양육비, 위자료 이런 식으로 포장해서 어차피 이 남자도 결국 버릴 거니까 최대한 많이 받아내야 해. 녹음 파일을 듣던 태호는 충격에 말을 잃었습니다. 자신이 진심으로 사랑했다고 생각했던 여자가 처음부터 자신을 호구로 본 것이었다는 사실에 큰 상처를 받았죠. 더욱 충격적인 것은 다음 대화였습니다. 그런데 진짜 임신한 거야? 당연히 아니지. 가짜 임신 키트 써서 속인 거야. 요즘 이런 거 인터넷에서 쉽게 살 수 있어. 병원 진단서도 포토샵으로 조작한 거고. 이 말을 들은 순간 태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소영의 임신마저 거짓이었다는 사실에 어이가 없었죠. 순자도 분노를 넘어 기가 막힌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소영은 녹음 파일이 재생되자 더 이상 변명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당당한 모습을 유지하려 했죠. 그래요, 맞아요. 전부 계획이었어요. 그런데 그게 뭐 어떻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속이는 자와 속는 자로 나뉘어져 있어요. 속은 쪽이 바보인 거죠. 소영의 뻔뻔한 태도에 순자는 참지 못하고 일어났습니다. 소영의 뺨을 때리려 했지만 은경이 말렸죠. 어머님, 진정하세요. 이제 법적 처리를 해야 해요. 은경은 이미 모든 준비를 마쳐 놓았습니다. 사기죄와 공갈죄로 고발장을 작성해 놓았고 변호사와도 상담을 마친 상태였죠. 소영 씨, 당신이 받은 돈은 모두 반환해야 합니다. 그리고 사기죄로 고발할 예정이에요. 증거도 충분하고요. 소영은 이제 와서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은경의 마음은 이미 굳어 있었죠. 태호에 대한 처리는 더욱 치밀했습니다. 은경은 이혼 소송을 준비했고 태호의 불륜과 재산 횡령에 대한 모든 증거를 확보해 놓았습니다. 재산 분할에서 태호가 받을 수 있는 몫은 거의 없을 것이었죠. 더욱이 은경은 태호의 회사에도 이 사실을 알릴 계획이었습니다. 회사 내 불륜과 도덕적 문제로 인해 태호의 직장 생활도 어려워질 것이었죠. 마지막으로 은경은 순자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는 이제 이 집을 나가겠어요. 하지만 어머님께는 아무런 원망이 없어요. 오히려 그동안 많이 배웠어요.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은경에게 사과했습니다. 자신이 키운 아들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며 며느리에게 미안하다고 했죠. 며칠 후 모든 법적 절차가 시작되었습니다. 소영은 사기죄로 기소되었고 태호는 이혼 소송에서 완전히 패배했습니다. 은경이 제시한 증거들 앞에서 태호의 변호사조차 변명할 말을 찾지 못했죠. 소영은 결국 실형을 선고받았고 편취한 돈도 모두 반환해야 했습니다. 태호는 회사에서도 징계를 받고 결국 사표를 쓸 수밖에 없었죠.
은경은 새로운 삶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자신을 속인 사람들에 대한 완벽한 복수를 마친 후 그녀는 더욱 강해져 있었습니다. 6장 새로운 시작. 복수를 마친 지 6개월이 지났습니다. 은경은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리한 후 받은 위자료와 재산분할금으로 강남에 작은 오피스텔을 마련했고 회사에서도 승진하여 팀장이 되었죠. 무엇보다 은경의 정신적 변화가 놀라웠습니다. 과거에 순진했던 모습은 온데간데없고 차분하면서도 예리한 판단력을 가진 여성으로 거듭났습니다. 동료들도 은경의 변화를 느꼈지만 정확한 이유는 몰랐죠. 한편 태호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회사에서 쫓겨난 후 변변한 일자리를 구하지 못해 일용직일을 전전하고 있었습니다. 소영에게 속았다는 사실과 모든 것을 잃었다는 현실이 그를 절망에 빠뜨렸죠. 태호는 여러 번 은경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용서를 빌고 다시 기회를 달라고 애원했지만 은경은 철저히 외면했습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태호라는 존재를 완전히 지워버린 상태였거든요. 소영은 1년형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되었습니다. 그동안 편취했던 돈들도 모두 피해자들에게 반환해야 했죠. 출소 후에도 정가자 신분으로 평범한 삶을 살기는 어려울 것이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를 보인 것은 시어머니 순자였습니다. 아들의 배신에 큰 충격을 받은 순자는 한동안 우울증에 시달렸지만 점차 현실을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은경에게 먼저 연락을 했죠. 순자는 은경에게 만나자고 제안했습니다. 처음에는 거절하려던 은경이었지만 순자의 간절한 부탁에 마음을 바꿨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한 찻집에서 만났죠. 미선아, 정말 미안하다.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워서 내가 이런 고생을 했구나. 순자는 눈물을 흘리며 진심으로 사과했습니다. 은경은 그런 순자를 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죠. 한때는 자신을 괴롭혔던 시어머니였지만 지금은 그저 불쌍한 노인으로 보였습니다. 어머님, 이제 다 지난 일이에요. 서로 새로운 시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순자는 은경의 너그러운 마음에 더욱 죄송해했습니다. 그리고 뜻밖의 제안을 했죠. 미선아, 내가 내게 줄 게 있어. 우리 집 전세금 보증금 말이야. 태호 이름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내 돈으로 마련한 거잖니. 내가 태호 대신 내게 돌려주고 싶어? 순자의 제안에 은경은 놀랐습니다. 전세금 보증금만 해도 2억 원이 넘는 큰 돈이었거든요. 순자는 아들 때문에 피해를 본 며느리에게 조금이나마 보상을 해주고 싶다고 했습니다. 은경은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순자의 강력한 의지에 결국 받아들였습니다. 어차피 자신의 돈으로 마련한 것이니 돌려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죠. 이렇게 해서 은경은 경제적으로 더욱 안정된 상황이 되었습니다. 받은 돈으로 작은 원룸형 아파트를 현금으로 구입했고 나머지는 투자에 활용했죠. 회사에서도 은경의 입지는 더욱 단단해졌습니다. 팀장으로 승진한 후 보여준 리더십과 업무 능력이 인정받아 임원 후보로까지 거론되고 있었습니다. 과거에 순진했던 은경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특히 인상적인 변화는 은경의 인간관계였습니다. 과거에는 모든 사람을 믿고 의지하려 했다면 이제는 냉철하게 상대를 판단하고 거리를 두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냉정함은 아니었죠. 오히려 더욱 성숙한 관계를 맺는 법을 터득한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은경은 우연히 태호를 마주쳤습니다. 건설 현장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다가 퇴근하는 태호의 모습이었죠. 한때 정장을 입고 당당했던 모습과는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태호는 은경을 보자 반가운 듯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은경의 차가운 시선에 곧 주춤했죠. 미선아, 잘 지내고 있어? 태호의 조심스러운 목소리에 은경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네, 잘 지내고 있어요. 당신도 건강하게 지내세요. 짧은 대화였지만 두 사람 사이의 모든 것이 정리된 순간이었습니다. 태호는 은경의 변화를 느꼈고 더 이상 자신이 끼어들 여지가 없다는 것을 깨달았죠. 은경은 그 후로도 꾸준히 자신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새로운 연애에 대한 생각은 아직 없었지만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며 자신을 더욱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특히 은경은 자신과 비슷한 상황에 있는 여성들을 도와주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불륜이나 사기로 피해를 본 여성들에게 법적 조언을 해주고 심리적 상담도 제공했죠. 이런 활동을 통해 은경은 자신의 경험이 헛되지 않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고통스러웠던 과거가 오히려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밑거름이 된 것이죠. 몇 년이 지난 후 은경은 회사의 이사로 승진했습니다. 자신만의 힘으로 이룬 성취였죠. 승진 파티에서 동료들은 은경의 놀라운 변화에 대해 궁금해했지만 은경은 그저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날 밤 혼자 집에 돌아온 은경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몇 년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더욱 당당하고 자신감 넘치는 모습이었죠. 은경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고마워, 태호야. 내가 나를 배신해줘서 덕분에 내가 이렇게 강해질 수 있었어. 이제 은경에게 과거는 정말로 과거가 되었습니다. 상처와 분노 대신 성장과 지혜를 얻은 것이죠. 그녀의 복수는 단순히 상대방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더욱 단단하게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더 재미있는 스토리로 찾아올게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